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에도 역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표의 혼조세로 인해서 어지러운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3대 지수가 낙폭을 점차 줄이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점일 겁니다. 자세한 시장 마감 상황 체린 앵커와 함께 특징 좀 먼저 짚어보시죠. 네, 현지 시간 목요일입니다. 지수 마감가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불황인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나왔던 두 가지 경제 지표가 어쩌면 지금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일지 모른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오면서 장 초반 개장을 한 10분가량 앞두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9 베이시스 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점이 시장을 강하게 압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장중에 그래도 엔비디아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하락폭을 조금 줄여가는 양상을 그려나갔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이 3% 단연 가장 극단적인 낙폭을 기록했고요. 그 중심에는 메타의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전일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10%나 급락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생각보다 낮게 제시했던 부분, 그리고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저커버그 CEO가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 쪽에 지출을 늘릴 것이다,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이쪽에서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투자를 더 한다고? 앞으로 당분간 돈 벌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메타의 주가가 11%나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메타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530달러까지 올라갔던 주가는 현재 44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 같은 커뮤니케이션 섹터 안에서 알파벳의 주가 역시도 약세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정규장에서는 이렇게 2%대 밀리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마감 후의 상황은 반전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시장 대비 가장 아웃퍼폼했던 섹터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0.6% 상승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유가가 급격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특히나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쉐브론의 주가 1%대 오르면서 165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섹터별로 분위기가 나뉘었다기보다는 종목별로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도체주들의 이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3%대 오름세를 나타냈고 브로드컴, AMD 이런 종목들도 오늘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메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쪽 지출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죠. 웰스파고 측에서는 패자가 있으면 승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메타의 주가가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메타가 AI 쪽 지출을 늘려주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슈퍼마이크로, 브로드컴, AMD 이런 종목들을 지목했습니다. 이 점이 오늘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을 살려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테슬라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4%대의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저가형 전기차 조기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제 조금 전에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EPS와 매출 모두 기대 이상이었고 특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애저와 기타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매출이 무려 31%나 늘어나면서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단은 4%대의 급등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약 18분 후에 컨퍼런스 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실적 결과에 대한 더욱 자세한 분석과 함께 가이던스까지
모습이 제시를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또 주가 향방을 지켜보셔야겠고요. 다음으로는 알파벳의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줬고요. 알파벳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광고 매출들이죠. 유튜브 쪽 광고 매출이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매출 전부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상 처음으로 배당금을 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13%대까지 급등세를 키워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머크입니다. 1분기 어닝과 매출이 모두 비트였고요. 특히나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드 그리고 백신 쪽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크의 주가는 오늘장 3% 가까운 상승세 130달러 선을 터치한 채 거래를 마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BM인데요. 매출이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거기다가 해시코프를 64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해시코프의 주가는 오늘장 4%대 급등세를 그리기도 했지만 IBM의 주가는 무려 8%의 급락이었습니다. 170달러 선을 밑돈 채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멕시칸 체인 레스토랑이죠. 치폴레 멕시칸 그릴입니다.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해줬고 특히나 동일 매장 매출이 중요합니다. 7%나 증가를 했는데 이것이 예상됐던 5% 수준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치폴레의 주가는 오늘 6%대 급등세를 그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저가 항공사의 대표 주자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까지 볼 텐데 어닝과 매출이 모두 미스였습니다. 거기다가 사측에서 보잉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는 이슈로 인해서 2025년에 우리 성장이 좀 압박받을 수 있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가 역시도 압박을 받아갔고요. 네, 이렇게 오늘 간밤 미국 증시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간밤 발표된 실적이 그래도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 분위기가 시간 외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중에는 불안감이 상당했는데요. 앞서서 체리 앵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나와 있는 지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부터 간밤 나왔던 지표까지 하나하나 뜯어보죠. 첫 번째 헤드라인은 아무래도 이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실적 소식,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알파벳 소식 먼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함께 어떻게 나왔는지 지켜보시죠. 현지 시간 25일 장 마감 후 M7 종목으로 분류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적을 내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1월에서 3월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61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도 상회한 수치입니다. 알파벳 역시 실적을 내놨는데 지난 1분기 매출이 805억 4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핵심 사업인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가량 늘었습니다. 또 대규모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는데 배당 기준일인 6월 10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6월 17일 주당 20센트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먼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챗 GPT라는 타이틀을 걸고 오픈 AI는 시장에 빠르게 장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내에서 가지는 입지도 더욱더 넓어지고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글로벌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파이가 더 커질까 이 부분에 시장이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나올 어닝콜 내용을 짚어봐야겠습니다만 클라우드 매출, 생산성, 개인용 컴퓨터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고요. 특히 클라우드 매출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 한 29%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31%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프라이즈에 서프라이즈를 더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시간 외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지금 시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클라우드, 데이터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장악력은 아마존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런 순으로 정돈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센터라던가 여러 가지 AI 부분에서도 가장 먼저 걸음을 떼고 있는데요. 특히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동남아시아를 방문을 해서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 지출로 감안이 될 텐데 이번 실적을 살펴보게 되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전망도 나쁘지 않지 않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알파벳 구글 실적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클라우드 매출 부분입니다.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13%가량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액이라던가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장이 환호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메타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사상 최초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또 폭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알파벳도 사상 처음으로 배당금 지급을 결정한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오늘 또 어닝콜 내용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오늘 밤에 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울상이 된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인텔인데요. 인텔은 특히 PC 수요라던가 우리가 최첨단 AI 쪽 외에 하드웨어 쪽의 실적의 바로미터로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장전에는 모비라이, 인텔이 영위하고 있는 자율주행 사업부죠. 모비라이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예고편이었던 걸까요? 인텔의 실적 내용도 함께 짚어보시죠.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 인텔이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다음 분기 전망이 시장의 예상을 하회,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매출이 127억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인텔은 2분기 130억 달러의 매출과 10센트 주당 순이익을 전망했습니다. 이는 월가가 예상하고 있는 135억 7천만 달러 매출과 25센트 주당 순이익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인텔의 상세 실적도 살펴봐야겠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특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 인텔은 지난 3월경에 파운드리 부문을 분리해서 실적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파운드리 부분 역시 적자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텔의 시간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분기의 매출과 EPS 전망일 텐데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모두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 PC 수요라던가 여러 가지 전방 하드웨어 쪽에 수요가 빠르게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텔은 AI 쪽에서 비교적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 가우디3로 시장의 전환을 노리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은 나가게 되는데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부가 적어지게 된다면 인텔의 앞으로의 전망이 다소간의 먹구름이 꼈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인텔이 영위하고 있는 모비라이의 실적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겁니다. 모비라이는 사실 매출이라던가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다만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자율주행이라던가 신기술 쪽을 영위하는 쪽은 자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잉여 현금이 12억 달러 정도로 나타나면서 자금 흐름이 좋다라는 점에 오히려 장중에는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텔과 모비라이 모두 시간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투자에 있어서 또 하나의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지 오늘 개장하는 우리 시장에서도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요. 미국의 지금 경제가 계속해서 탄탄해서 문제였다면 이제는 그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 모습을 반영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게 될 PC 물가지수 특히 주목을 해보셔야 될 텐데 그에 앞서서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1.6%를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였던 2.4%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GDP는 강력한 미국의 소비가 견인해왔는데 1분기 소비자 지출은 2.5% 증가하면서 전분기 3.3%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중앙은행의 주요 인플레이션 척도인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해당 분기에 3.4% 상승해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점도 구매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꺾이지 않는 것으로 최악의 지표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GDP 발표는 속보치로 차후 2번가량 수정될 수 있습니다.
네, 확고한 인플레이션, 꺼져가는 성장 동력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분기 GDP와 GDP 물가지수, PCE 가격지수, 거기다 근원 PCE 가격지수까지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 GDP 성장세가 전분기 3.3, 3.4%에서 1.6%로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굉장히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나마 시장을 진정시켰던 포인트가 2분기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야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개 분기에서 하락세가 확인이 됐는데 1분기 GDP에 이어서 2분기 GDP까지도 이전보다 하락하는 추세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과연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미국의 70%, GDP의 70%를 지탱하는 소비의 항목입니다. 그동안 소비가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소비가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의 GDP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데이터가 오늘 밤 PCE 물가지수에서 또 한 번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받게 될 하방 압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국채금리 수익률 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4.7%까지 뚫어낸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입니다. 그나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세를 찾아갔다라고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수준의 높이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10년물뿐만이 아니라 2년물이라던가 30년물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계속해서 국채금리 수익률도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